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지금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인데 제가 갑자기 나오게 돼가지고, 아니, 제가 오늘 이제 갑자기 좀 연락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뭐 무슨 일이 생기셨는지 제가 모르겠고,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 이 시간에 그래도 스케줄이 좀 비어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오늘만 제가 땜빵 하러 온 거죠. 그래서 잠깐 제가 그 빈자리 좀 오늘 채워드리고 좀 갈 테니까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아침마다 이제 방송하다 요새 지금 한 달 정도 3%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나온 것 같은데 저 사실 요새 3%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어떻게 방송하고 있는지. 그래서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기서 이제 시황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뭐 산업 뭐 이런 것들도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한 5시 57분 한 30분 남았는데요. 한 30분 정도. 예. 이렇게 한번 저 혼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혼자 하려니까 뭔가 좀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아직 지금 HTS가 지금 그 안 켜져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주식시장 여러분도 뭐 보셨겠지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코스닥은 좀 많이 빠졌고 코스피는 조금 이제 오르긴 올랐는데 뭐 이렇게 썩 만족스러운 지금 모습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HTS가 좀 켜졌는데 오늘 주식시장 한 번만 좀 살펴볼게요. 오늘 시장이 좀 어떻게 끝났는지. 오늘 일단 코스피가 3포인트 정도 올라서 0.13% 2717포인트에 일단 마감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좀 많이 빠졌죠. 한 1% 이상 주가가 좀 빠지면서 좀 부진하게 오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그 삼성전자가 일단 좀 강보합권에 아니 그러니까 보합권에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주가가 좀 대부분 좀 안 좋아서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조금 답답하게 끝이 났고 오늘 사실 뭐 제가 전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좀 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제가. 네, 그래서 좀 조금 이제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만 몇 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일단 보합에 끝났고 그다음에 하이닉스하고 LG엔솔은 조금 빠졌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현대차, 기아가 한 각각 3%씩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 배경은 아마 이제 밸류 기대감 좀 있었던 것 같고 CEO 인베스터 데이가 지난주에 이제 기아가 열었는데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 가까이 주가 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 그 셀트리온이 6%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진펜트라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이제 출시한 지가 꽤 됐는데 아마 램시마 바이오시밀러의 그 이제 피하 주사 원래 보통 이제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이 항암제나 뭐 이런 이제 면역 치료제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대형 병원 가가지고 1시간 이상 맞아야 되는데 이 피하 주사를 놓게 되면 그냥 일반 동네 병원에서도 이제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출시가 됐는데 미국의 PBM이라 그러죠. 이제 거기에 등록이 돼야 보험 등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늘 셀트리온이 PBM 등록이 됐다 이렇게 좀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6% 가까이 주가가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이 그동안 부진을 좀 딛고 오늘 모처럼 상승세가 나왔다. 미국이란 이제 나라는 사실 이게 민간보험에 좀 등재가 돼야 그래야 이제 의사들이 처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PBM에 등재되는 게 중요한데 그게 호재로 오늘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포스코홀딩스가 한 2% 가까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퓨처엠도 한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도 괜찮았고요. 하나금융지주가 2.4%, 그리고 한국전력도 3%.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공통된 키워드가 그동안 좀 부진했던 이 밸류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공통되게 키워드로 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섹터들이 좀 좋았는데 반면에 좀 오늘 하락했던 섹터는 하이브가 한 3%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브가 이번에 아일릿이라는 새로운 이제 걸그룹이 나왔는데 굉장히 좀 지금 흥행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성과는 평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주가는 오늘 좀 그렇게 반응은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한 2.9%, 롯데케미칼이 마이너스 2.6%, LG생활건강이 2.5%. 약간 이제 중국향 기업들의 주가는 조금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오늘 보고서를 하나 읽다 보니까 하나증권의 그 이기훈 연구원님이 그 엔터즈 오늘 보고서 하나 쓴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그 앨범 공동 구매가 좀 많았잖아요, 작년에.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그게 줄면서 엔터즈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쳤죠. 예. 그게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중국 정부가 뭐 구매하지 마라, 뭐 별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거기 나온 건 뭐냐면 저도 이제 그거 보고 좀 놀랬던 게 그 중국에서 이제 앨범 공구를 했던 이제 대량으로 샀던 이유가 이제 우리가 너네 거 사줬으니까 한마디로 이 아이돌 그룹에 좀 특별히 더 인기 있는 그 연예인들이 몇 명 있잖아요. 이 그룹 내에서도 한 5명이면 한 명이 유독 인기가 많은 경우들이 있죠. 왜 솔로 활동 안 하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한 명 정도는 이제 나와서 뭐 솔로 활동을 하든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왜 전혀 안 하냐 이거죠. 예, 그래서 약간 보이콧을 했다. 예, 그래서 앨범을 안 샀다.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을 이제 처음 들어봐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별 활동을 하라는 거죠. 예, 단체 활동을 하지 말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케이팝이 이제 그룹 활동을 하는 대신에 솔로 활동은 조금 이제 등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양날의 검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BTS도 절대 솔로 활동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솔로 활동 안 합니다. 지난 이제 다 10년 차 되는 연예인들인데 왜냐면 이제 솔로 활동을 하게 되면 너무 한쪽으로 인기가 쏠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룹의 그 수명이 짧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선 그런 좀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빠졌잖아요. 예, 엔터주들이. 그래서 오늘 하이브 갑자기 이제 여기 마이너스 3% 오늘 시총 상위권에서 제일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갑자기 좀 아침에 보면 보고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은 좀 그런 이슈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앨범 공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감소했다면 뭐 이미 좀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어서 이제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기업들은 그렇게 뭐 크게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은 괜찮았는데 1분기 실적이 항상 제일 좋고 이게 갈수록 좀 떨어지거든요. 이게 성수기가 1분기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는 오늘 조금 부진하게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은 괜찮았는데 에코프로가 6%나 일단 오늘 주가가 좀 급락을 했고요. 그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HLB가 8%, 엔캠이 4%, 셀트리온 그룹이 좋다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3.5% 가까이 주가가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바이오 쪽은 좀 선전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2차 전지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리노공업도 많이 빠졌고요. 이오테크닉스도 많이 빠졌고, 동진세미캠, ISC 이 기업들의 이제 공통점은 다 뭐죠? AI 반도체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죠. 그래서 코스닥의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 뭐 이들의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지금 미국의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4.4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밸류업 관련주들은 크게 뭐 금리가 민감하지는 않은데, 일단 이제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자꾸 오르게 되면 금리 상승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독 좀 AI 관련주들이 그동안의 상승도 좀 있었지만 거기에 좀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보면 여기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JNTC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화웨이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아마 유리 기판이었나? 아무튼 그 반도체 뭐 기판은 아니고, 예, 화웨이 이제 그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해서 화웨이가 성장을 하면서 같이 좀 이제 올라갔던 걸로 되게 좀 유명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주가가 엄청나게, 예, 급등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슈는 요즘에 코스닥에서 제일 센 게 유리기판이에요. 그래서 유리기판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화웨이 수혜주보다는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리기판 관련주도 SKC 이쪽도 급등했고, 관련 기업들 몇 개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도 시장에서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JNTC가 급등세를 보였고, 그 외에 뭐 대부분은 2차 전지 아니면 AI 관련주는 많이 빠진 것 같고,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그 엔캔과 경쟁사인데 오늘은 마이너스 16%나 급락을 했고요. 동아기업도 역시 경쟁사죠. 그래서 엔캠을 빼고는 오늘 그 두 개 그 이 전액 관련주들은 일단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일하이텍이 한 마이너스 6% 정도 빠졌고요. 뭐 반도체, SNS텍, 원익QNC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코스닥은 이게 중간이었고요. 빠지는 기업은 한 4, 5%씩 폭락을 하고, 오르는 기업은 이렇게 몇 개 없지만 좀 급등을 하는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오늘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 수가 1200개, 상승이 3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결국 오늘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렇게 코스닥이 좀 빠지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그 주가가 연초 이후로 여기 보시면요 마이너스 났어요. 그래서 올해 연초 이후로 다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이제 복귀가 되면서 한국 증시는 다시 그 최근의 상승을 끝내고 좀 조정권에는 확실히 좀 진입한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어쨌든 지금 코스닥은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고요. 코스피는 플러스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증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1월달 초에 비하면 1월달이 막 증시가 급락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많이 오른 거는 같은데, 좀 아쉽게도 어쨌든 지금 국내 증시는 수익률로 보면 올해 이게 시장이 오른 거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수익률을 아직까지는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 증시도 좀 상승에 제동이 걸렸고, 거기다가 금리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국채금리도 유가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원유 가격도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미국 국채금리 오르고요, 그 다음에 유가 오를 때 좋았던 적은 없어요. 예. 근데 이 두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증시가 좋을 수가 없죠, 사실.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좋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유가 오를 때 반도체가 별로 안 좋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시장에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저 혼자 하려니까 진짜 힘드네요. 아침에는 이렇게 옛날에 할 때는 이렇게 좀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박근영 부장님 이거 혼자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예. 이거를 한 3, 40분을 혼자 해야 된다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섹터만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오늘 좀 강했던 섹터. 일단 유리기판 요즘에 제일 뜨거운데, 오늘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예, 거기에 이제 JNTC도 있고, FNS테크, SKC, 캠트로닉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좋았고, 손해보험 관련주들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활유, 이제 아무래도 국제유가 오르다 보니까 석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좋았고요. 그 외에 이제 전력설비 쪽도 오늘 이제 전기업체들, 또 요즘에 LS 일렉트릭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오늘도 한 4% 가까이 주가가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들도 기아, 현대차가 상당히 오늘 좀 좋았고요. 예, 통신주들도 오늘 괜찮았고, 배당을 많이 주는 업종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만 오늘은 이제 뭐 CXL, 온디바이스 AI
의료 AI, 뉴로모픽, 반도체, 3D 낸드, 2차 전지 장비, 초전도체, 맥신, AI 챗봇, 반도체 장비, 조선, 예, 그리고 뭐 OLED, 2차 전지, LFP.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이 빠진 쪽은 그동안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섹터들이 확실히 좀 하락을 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저는 이제 작년 말에 저도 이제 시장을 좀 볼 때 작년에 좀 상고하저로 봤거든요. 그래서 1분기는 좀 잘 맞췄는데 2분기도 나쁘긴 안 봐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4월 중순까지는 조금 쉬어갈 것 같아요, 증시가. 왜냐하면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유가나 금리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모멘텀도 많이 소진됐고 또 4월 중순, 4월 15일까지는 미국이 미국 소비자, 그러니까 미국의 납세자들이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을 판대요. 그래서 주식 매도 수요도 좀 남아 있고 또 내일 모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 이슈도 좀 남아 있고 해서 한 4월 중순까지는 좀 쉬어가고 거기에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좀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좀 불안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 전쟁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시장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뭐 급락을 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하방은 좀 단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 올라오죠. 거기에 중국 경기 살아나죠. 이런 것들이 딜을 좀 받쳐주니까 시장이 그렇게 뭐 크게 급락을 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좀 하락을 해도 제한적인데 어쨌든 위가 좀 막히면서 조금 당분간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막 올라간다고 막 급하게 이렇게 투자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한번 혹시 모를 뭐 충격이 나와서 주가 빠질 때 그럴 때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좀 어떨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제가 안 그래도 오늘 그래도 혼자서 이 40분 동안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료 하나 좀 준비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은 그 자료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생각해 본 건데 올해 이제 주식시장 키워드거든요. 그냥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요게 뭐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요런 것들이 저는 이제 키워드라고 좀 보고 있는데 녹색은 일단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뭐냐면 AI, 기업 밸류 프로그램, 미국의 경기 호조. 물론 이제 미국의 경기 호조는 서비스 업종이죠. 그 다음에 이거 안 좋은 이슈지만 지정학 리스크, 이게 없어질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요 네 개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도 뭐 이제 시작이고 기업 밸류업도 사실 뭐 민주당이 이기냐 뭐 국민의힘이 이기냐 사실 모릅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는 이제 민주당이 유리한데 그렇다고 뭐 밸류업을 안 할까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경기 호조도 지금 이번에 고용지표 보셨잖아요. 쉽게 이게 죽을 경기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근데 저 파란색은 뭐냐면 이제 좀 애매한 거죠. 뭐냐면 금리 인하. 원래 금리 인하는 녹색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연준장은 한다고 하는데 매파들은 금리 인하 이거 올해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몇몇 연준 위원들이 그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물가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좀 후퇴했어요 사실. 요건 좀 악재고, 그다음 미국 대선은 사실 모르는 거고 뭐 바이든인지 트럼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우세하다고 하지만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고. 그다음 금투세하고 공매도도 이게 좀 변수잖아요. 6월까지는 공매도가 금지인데 만약에 6월에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뭐 변동성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계속 금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데 이 공매도도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금투세가 제일 이제 민감한 이슈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금투세에 찬성하다 보니까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지금 어떤 바뀌지 않으면 내년에 금투세 이제 적용하거든요.
근데 금투세의 좀 불편한 점은 뭐 그런 분도 계세요. 뭐 돈 버는데 세금 내야지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식 투자 하시는 분 중에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분이 있을까요, 과연? 예. 그게 얼마가 됐건 간에. 근데 이제 문제는 원천 징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사 같은 거 찾아보니까 내가 일단 세금을 이제 증권사에서 먼저 떼가는 거죠. 원천 징수 아시죠? 예. 그럼 이제 복리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좋은 게 아니죠, 주식시장이 당연히. 그래서 이 금투세 이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키워드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그러니까 금투세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가을부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좀 불편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그건 생각해 보시고, 저 이제 중간에 저 오렌지색은 뭐냐면요, 오렌지색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바뀐 거.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경기 살아나고 있잖아요. G2. 그죠? 요건 이제 명확한 팩트고,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도 올라왔고, 그래서 저런 것들은 하방을 이제 방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은 높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 경기 회복 시작됐죠. 이미 부양책 쓰고 있고, 예, 소비 지표 돌아서고 있고, 예.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올해 영업이익이 50% 증가할 거냐. 작년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일각에선 그랬죠. 저거 어떻게 50% 나오냐. 근데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가능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추정치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익 측면에서는 또 약간 연초에는 부정적이었거든요. 연초에는 야 저거 50%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분위기 바뀌었죠. 네. 그래서 저것도 플러스로 봐야죠. 그래서 한번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중에 뭐가 정답인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저런 주제들을 가지고 힘의 기울기가 어디로 가는지. 예. 그러면 이제 저걸 보고 우상향하는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장이 조정받을 때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야, 이거 좀 안 좋을 것 같다, 힘의 축이 좀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올라올 때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좀 아이디어 삼아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요건 이제 ISM 제조 PMI예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게 언제도나 이렇게 좀 계속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지난 금요일 날 발표가 됐고, ISM 이제 제조업 지수가 지난주에 발표됐죠, 미국에서. 그래서 피올의 ISM 이제 조사협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요는 여전히 회복 초기 단계에 있고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분명한 징후가 있다. 예, 저분이 나름대로 회장님인데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이 ISM 제조 PMI가 일단은 17개월 만에 드디어 50을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코스피에 연동이 돼요. 예, 코스피랑 ISM 제조업 지표랑 거의 좀 유사하게 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런 이제 징후가 보인다는 건 일단은 우리 한국 증시한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리고 예, 근데 이제 좀 약간 걱정은,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요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도 예, 원자재 가격 지수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 이제 한국경제에서 나온 좀 자료인데 그 김현석 기자님이 항상 이제 아침마다 올려주시잖아요. 이제 그거 제가 일부 좀 캐치만 해왔는데, 보면 원자재 가격 지수가 저 왼쪽에 위에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꾸준히 오르거든요. 밑에 있는 게 국제유가입니다. 어쨌든 저게 좀 꺾여야 되는데 저게 꺾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증시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한 가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저게 수출 데이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 빨간색 선은 반도체 수출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검은색 선은 반도체를 뺀 수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만 좋아요. 그럼 이게 증시가 단단하게 가려면 반도체 외에도 수출이 돌아서야 돼요. 이거를 이제 앞으로 4월, 5월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저게 못 들어서면은 반도체도 언젠가 꺾이거든, 한 번은. 계속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누군가 뒤를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시장이 또 한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상승장이 훼손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 가격하고요, 수출 편향, 요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또 검증을 해야 되니까 증시가 좀 답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뭐 침공 준비 중이다. 이란이 이제 아마 지난 토요일 날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제발 안 그러길 바라지만 전쟁이 나면 국제유가 또 튀겠죠. 뭐 $100 넘어갈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건 사실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본 게 진짜로 근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요게 보면 저기 이란 보이시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어디 있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 거랑은 좀 달라요. 예, 물론 배로 가서 침공할 수도 있죠. 미사일 쏴서. 예. 근데 보시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란과 이라크는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지상전으로 가고 싶으면 이라크, 시리아 통과해서 이스라엘 가야 되거든요. 예. 그게 과연 쉬울까? 뭐 시리아는 갈 수도 있겠죠. 시리아하고는 뭐 사이가 좋으니까. 근데 이라크를 일단 뚫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터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건 좀 다르지 않나. 아니면 저기 이제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려면 저기 호르무즈 해협 밑으로 통과해가지고 저기 예멘, 사우디 지나야 되는데 이란하고 사우디 사이 안 좋잖아요. 과연 사우디가 그걸 또 허용해 줄까? 저기 이란 막 구담들이 이렇게 다니면.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전쟁이 만약에 나더라도 저기서 이란이 막 그냥 군대 동원해가지고 막 침공을 하고 그런 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너무 우려하지 말자. 다만 이란도 그런 건 있잖아요. 지금 시리아 그 대사관에 이스라엘이 폭격했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또 이란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마 뭐 일부 도발은 할 수도 있죠. 뭐 드론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가능한데, 예. 근데 뭐 이걸 갑자기 육지를 통해 가지고 저 밑으로 통해 가지고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르는 거죠. 뭐 그거야. 제가 뭐 이란의 뭐 정치인들의 속내까지 제가 알 수는 없는 건데, 다만 어떤 액션이 나올 수는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한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지정학적인 이제 위치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예, 이란의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말자. 이렇게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계속 긴장감이 조성이 되니까 국제유가는 크게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예, 유진되겠지만 전쟁이 어쨌든 안 나길 바라고, 예, 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높진 않게 보고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전쟁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테슬라 얘기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테슬라 그 완전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저기다가 자기 트위터에다 10억 마일 이제 주행거리 달성했다 이렇게 올렸는데, 10억 마일이면 16억 934만 킬로미터예요. 가늠이 안 가죠. 16억. 그래서 이제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제 10억 마일을 주행거리를 달성해, 목표가 60억 마일이래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근데 하루에 보통 300만 마일씩 이렇게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본다면 뭐 언젠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 누적 운행 데이터는 압도적인데, 예, 어쨌든 올해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8월 8일 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할 거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갑자기 열받아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로이터에서 뭐라고 했죠? 그 테슬라 모델 2 저가형 전기차 그거 나오는 거를 일단 이제 그 포기했다라는 로이터발 기사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로이터가 또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바로 트위터를 날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예. 저가 전기차는 나올 것 같고, 다만 이제 8월 8일 날 로보택시가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정보가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게 나온다고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제 완성도가 되게 좋다면 시장은 또 반응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주가라는 건 또 그런 기대감을 또 선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8월 8일로 일단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아이디어는 8월 8일 날
그 어쨌든 이제 테슬라가 공개를 하게 되고요. 7월 7일은 이제 유럽에서 ADAS가 이제 의무화됩니다. ADAS는 이제 차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그래서 자동차에서 갑자기 졸고 있으면 앞에서 예, 경고 사인 내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핸들 이제 꺾어서 이제 이 차선을 이렇게 이탈하면 경고 사인 내죠. 그리고 차선을 이렇게 이탈 못하게 이렇게 조향 장치를 이제 핸들을 옆으로 꺾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전 장치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7월 7일에 유럽에서 시행이 됩니다. 예, 의무화돼요. 그러니까 신차에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섹터들이 한번 이건 이제 미리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 뭐 사실 자율주행이나 이런 이제 자동차 관련된 뭐 전동화나 이런 쪽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사실 자동차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제가 주말에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주말에 뭘 하냐면 미국 증시 한번 정리하거든요. 예, 미국 증시를 한번 확 정리를 해요. 근데 딱 보다 보니까 갑자기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한 그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8월 8일 날 그걸 하는데 브랜드 7월 7일이 또 유럽에서 ADAS 의무화하는 날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야, 이러면 여름에 이쪽도 한번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한 3개월 남았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그때 이슈화돼서 보는 것보다는 한번 여러분들이 또 4월에는 그런 기업들도 또 여름에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 그 중에 뭐가 낫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런 이슈가 생겼으면 또 투자자라면 한번 그런 쪽도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 8월 달에 LG엔솔이 그 4680 배터리 이제 출시하거든요. 양산을 하니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쪽 전동화 쪽이 되게 좀 주가들은 안 좋은데 그런 이슈들이 일단은 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아이디어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렸고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또 말씀, 네, 요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요건 뭐냐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주도 업종이다 이거보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미중 갈등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중 갈등이 끝날 거예요. 이번에 이제 주말에도 그 앨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갔다 왔지만 별 소득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간극이 너무 크고, 예, 서로 둘 다 너무 큰 나라고. 그래서 이 대결 구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저 네 개를 지금 맡고 있잖아요. 반도체, AI, 배터리, 예, 그 다음에 의약품, CDMO. 이번에 이제 중국의 우시바이오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히토류, 예, 광물 관련 요 네 개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저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어느 게 수혜주다 이런 것보다도 한번 아이디어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게 사실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건 저는 뭐 누가 되건 달라질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든 물론 이제 트럼프가 되면 배터리는 안 좋겠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큰 틀에서의 규제는 저 네 개는 미국이 콕 집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저 안에서 한번 계속해서 공부하셔가지고 기회를 찾는 거는 저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그거랑 이제 곁들여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역시 방산이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어질 수밖에 없고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지금 지역을 대만 해협으로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그 2027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대만에 그러니까 통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니까 전쟁이 뭐 설마 나게 하겠습니까마는 예,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것들 또 이제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고 요새 전력기기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 그런 배경이잖아요. 전력망이 너무 노후화돼 있고 또 거기다가 제조업 부활하고 미국의 공장 짓고 이게 트럼프가 된다고 바뀌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네 가지랑 이 두 가지 측면은 이게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결국엔 정치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예, 경제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런 큰 틀은 우리가 투자하신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한번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게 이제 해당되는 기업 중에서 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저 중에서 이미 주가가 이미 오른 것도 있고 뭐 아직도 못 오른 것도 있겠지만, 한번 그런 부분들은 아이디어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게 자료들을, 오늘 갑자기 오후에 연락이 와가지고 뭐 한 40분을 저 혼자 막 떠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평소에 좀 제가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그냥 아이디어만 그냥 하나씩 좀 뽑아가지고 오늘 좀 자료를 만든 거니까, 그거 한번 투자하실 때 참고 삼아서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뭐 해드릴 얘기는 다 해드렸던 것 같고, 그 외에 제가 좀 이게 보면 봤던 게, 그 요새 뭐 중국 이슈가 좀 있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오늘 뭐 나온 자료 보니까 자동차도 뭐 이구환신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중국이 올해 얼마나 살아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의견들은 엇갈리니까.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중국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국이 어쨌든 살아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하방이 되게 단단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국 지표들도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이번에 나왔지만, 그 고용지표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이 미국의 고용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을, 그러니까 고용은 늘었는데 임금 상승률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좀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그죠. 정치가 바로 써야죠. 근데 어쨌든 이제 임금 상승률이 조금 이렇게 낮아졌다는 건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불법 이민자나 이런 쪽의 노동력이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은 증가했는데 물가는 낮아지는,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는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 나왔고, 그래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급등했던 거거든요. 연준장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의 호재긴 한데, 어쨌든 미국 고용은 뜨거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리에는 어쨌든, 금리를 높이는 좀 재료가 됐기 때문에 금리에는 조금 이제 부정적이었지만 시장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다시 55분인데 해드릴 내용은 다 해드렸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랜만에 제가 여기 갑자기 3% 그냥 나오게 돼서 한 달 동안 아침마다 이제 생방송 하다가 좀 나오니까 너무 어색하고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또 기회가 되면 또 나와서 제가 뭐 준비한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한 번씩 간간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이제 그 다 퇴근하실 시간인데, 퇴근 준비 좀 잘 하셔가지고 잘 퇴근하시면 좋겠고, 4월 달은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천천히 대응하시면서 좋은 투자 이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도 좀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불러주시면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